한 명의 여성이자 아줌마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대통령 당선, 취임식 그리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 대법관 증언이 먼저라는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곧 돌아올 사법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히 웃어보네요. 국민 과반 가까이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제가 대통령이라면 여자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은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나라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고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 나올 줄 알았는데 대법관 30명 증언이라는 뉴스가 먼저 떠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여성이자 억척 같은 아줌마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님께 축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이제부터 5년간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게 되신 거죠.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난 시간 그 많은 말과 탈이 국민들에게 걱정으로 먼저 다가옴은 무엇 때문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응원을, 때로는 걱정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 채널을 통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님은 49.42%를 득표하셨어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신 건데 동시에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타 후보를 선택했던 분들, 그리고 기권을 했던 분들까지도 모두 대통령님의 국민이 되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이건 선거 구호가 아니라 진짜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민생과 경제 부분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것이 민생 경제였습니다. 물가 안정, 청년 일자리, 자영업자 지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은 이미 수많은 공약과 약속들을 들어왔어요.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제 정책들을 봤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특히 여성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민생은 숫자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아 부담, 경력 단절, 안전한 일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개선되는 걸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실제 경제 회복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실질적 민생 개선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과 소통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편 가르기에 지쳤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진보도 보수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죠. 국민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용정부를 약속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솔직히 말해 이 말씀은 옳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국민들은 이념 싸움에 지쳤어요. 진보니 보수니 하는 프레임보다는 실제로 내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원한다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 말들이 단순한 수사로 끝나는 겁니다. 통합이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로 상대 진영을 존중하는 자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치 문화가 필요해요. 특히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들과도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보지 마시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엄과 탄핵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탄핵 과정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목격했거든요.
다시는 이 땅에서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민주주의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새 정부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근본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 국민은 그런 리더를 원해요.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법부와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여러 법정 다툼을 겪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해요. 자칫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개입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들은 정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정치권력과 사법부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법적 문제와 국정 운영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째로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도 신중하게 다뤄주세요.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안보와 경제 모두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균형 외교는 좋지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축을 확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정책입니다.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국민을 위한 약속입니다. 한 명의 여성 국민으로서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성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 노력 말이에요. 출산과 육아 문제, 경력 단절 문제, 성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들이에요.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를 위해서 많은 힘을 쏟으십시오. 청년들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결혼과 출산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청년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 합리적인 주거비용, 안정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청년 지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청년 여성들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9번째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 부분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부들이 같은 말을 했는지 아시죠? 진짜 균형 발전은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 여성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제한적이고 성별 고정관념도 더 강하거든요. 진정한 균형 발전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10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환경과 미래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예요.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국제적 약속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환경 정책을 추진할 때도 성별 관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환경 문제의 피해는 여성과 아동,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많이 깊이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참 어려운 소통의 방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실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SNS를 통한 소통도 좋지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안들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12번째 국정 운영의 방향은 원칙과 실용 사이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을 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균형이 중요해요. 실용성만 추구하다 보면 원칙을 잃을 수 있고 원칙만 고집하다 보면 현실과 괴리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 마이너스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성평등 같은 것들은 확고히 지키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유연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균형 감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전 지구적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고 더 심한 상황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기본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광고해주세요. 14번째 정치 문화의 변화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정치 문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길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통하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리더십 말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 화합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들과의 협력도 늘려주세요. 여성들의 관점과 경험이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5 문화와 예술 분야의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입니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주세요. 그런데 문화 정책을 만들 때도 성별 관점을 빼먹지 마세요. 문화 산업에서 여성 창작자들이 겪는 어려움들, 성평등한 콘텐츠 제작 환경,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교육 부분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특히 제대로 된 역사 교육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십시오. 전교조 위주로 편찬된 한국사 말고 제대로 된 역사관이 된 역사 말입니다. 한 해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성장은 한 줄이고 독재는 몇 줄이고 그때 독재를 안 했더라면 경제성장이 이만큼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노벨상까지 받는 위인으로 만들어 놓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서 행사 하나 없이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그가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에 흥청망청 쓰고 민주화니 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민주화도 되지 않고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된 역사교육 부탁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육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해요. 단순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해요. 특히 조국의 딸 아들처럼 그런 건 과감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능력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조국과 달리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만큼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앞서가는 교육, 미국의 챗GPT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길러주십시오. 챗GPT 사용하는 사용료를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해주셨지 않았나요? 사용료를 받는 플랫폼의 나라가 되도록 후진양성에 힘써 주십시오. 25만 원씩 퍼주기보다는 그것이 5년 후 한국 10년 후 한국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 검사의 나라가 아닌 기업들과 손발 맞춰서 머리 좋은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십시오. 교육 평준화는 인재들이 죽는 길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교육, 다문화 사회에 맞는 교육.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이번에는 사회 보장 부분입니다.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여성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여성, 고령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거든요. 복지도 잘못하면 그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나태심만 심어주기에 복지를 할 때도 무작정 주는 복지는 삼가해주세요. 정말 한국에 놀고 먹는 백수들이 수급받고 혜택받은 걸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들어갑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국민들은 이 첫 출발을 매우 무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동과 결과가 남았습니다. 민생경제,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 성평등, 청년 문제, 환경보호. 그 어느 하나 국민이 가벼이 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셰셰 하이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 어느 나라가 되든 이중외교 잘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광해군의 이중외교가 성공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정부. 우리 국민은 그것을 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국민의 한 사람처럼 이 나라를 지켜보는 수천만의 눈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절반이 넘는 여성 국민들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답니다. 5년 후에 정말 나라가 달라졌다. 여성들의 삶도 나아졌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밝아졌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우리 모두의 성공이니까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5년 후 한국의 위인으로 남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합니다. 2025년 6월 5일 자정바다가 가까운 곳에서